프로이트의 이론은 인간 행동을 설명하는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개념 구조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사전에 그 사건을 예언하지는 못합니다. 이론이 많은 것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의 반대자들은 바로 그러한 특성이 과학적으로 공허한 것으로 만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투렛 증후군은 돼지처럼 꿀꿀거리거나 개처럼 짖어내는 발성적 증상, 말 반복증, 그리고 외설 반복증뿐만 아니라 안면 경련 등 근육 경련을 일으키는 질병이다. 투렛 증후군은 중추신경계의 기질성 질환이며 오늘날에는 할로페리돌이라는 약물로 치료가 된다. 샤피로는 자신의 환자가 안면 경련을 멈추려 하지 않는 이유는 안면 경련이 성적 쾌감의 원천이 되며 무의식적 성적 추구의 표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다른 정신분석학자는 안면 경련이 수음의 상동적인 대응물이며 성감과 연계된 리비도가 신체의 다른 부위로 대치된 것으로 간주하였다. 세 번째 정신분석학자는 안면 경련을 항문 변태성 욕적 수준에서 일어나는 전환 증상으로 간주하였다. 네 번째 정신분석학자는 투렛 증후군의 환자가 자기애적 지향성뿐만 아니라 강박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환자의 안면 경련은 감정 증후군, 즉 의도적인 감정에 대한 방어를 나타낸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투렛 증후군의 치료에 진보를 보이게 된 것은 연구자들이 정신분석학적 설명이 공허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였다. 이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정신분석학의 문제는 정신분석학적 설명은 마치 사건들을 설명하는 것처럼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에 유혹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정신분석학적 설명은 사건이 일어난 후라면 모든 것을 설명해 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제공한 설명은 실제로는 이해했다는 착각만을 불러일으켰을 뿐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후에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시도함으로써 그 이상의 진보를 향한 문을 닫아버렸던 것입니다. 문제의 정신분석학자들이 투렛 증후군 환자들에 대해서 제시한 가설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면 경련을 멈추려 하지 않는 이유는 안면 경련이 성적 쾌감의 원천이 되며 무의식적 성적 추구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둘째, 안면 경련은 수음의 상동적인 대응물이며 성감과 예견된 리비도가 신체의 다른 부위로 대치된 것이다. 셋째, 안면 경련은 항문 변태 성욕적 수준에서 일어나는 전환 증상이다. 넷째, 안면 경련은 자기애적 지향성뿐만 아니라 강박적 특성, 감성 증후군, 즉 의도적인 감성에 대한 방어를 나타낸다. 위의 가설들은 하나같이 경험적으로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환자의 무의식에 있기 때문에 환자의 무의식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서는 가설들이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무의식은 심지어 환자 본인조차도 의식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가설들은 검증이 불가능합니다. 검증이 불가능한 이론임에도 정신분석학자들은 다른 외적인 이유로 환자의 증상이 완화되면 자신들 이론의 확증 사례로 간주합니다. 반면 환자의 상태가 나아지지 않으면 반증 사례로 간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환자의 상태가 심각하고 환자가 자신의 무의식을 이해하거나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을 제시함으로써 오히려 이론의 잠정적인 확증 사례로 간주해버리는 것입니다. 검증 불가능한 이론이 반증 가능할 수 있을 리 없습니다. 제시된 4개의 가설들은 어떤 경험적 증거 하에서 참이나 거짓이 되는가 그런 기준을 세우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신분석학적 가설들은 반증 불가능한 것이 되고 맙니다. 정신분석학적 설명은 최선의 설명으로서의 추론인 귀추법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자들이 이용하는 귀추법의 오류를 살펴봅시다. 정신분석학자들은 최선의 설명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지만 가능한 유일한 설명은 아니라는 점을 간과합니다.
귀추법을 이용할 때는 자신이 제시한 설명이 다른 설명보다 현상을 더 잘 설명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다른 설명이 있을 가능성을 아예 근거 없이 무시하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그렇게 제시된 설명이 경험적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를 유도하지도 못하고 반증 가능성 기준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어떤 증상의 원인으로 특정 원인을 지목하려면 그것이 정말 그 증상의 원인이라는 점을 먼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그 원인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혹은 상당히 높은 비율로 그런 증상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런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이론의 발례로 간주해야 합니다.